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성장 섹터를 매우 좋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우주항공 섹터가 앞으로의 미래지만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성은 실제로 실적이 나올 만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위성을 제조하는 회사는 섹트랙 I입니다.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38억 수주를 받았는데요. 초소형 위성 체계 시스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섹트랙 I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의 실전 매매에서는 그 위치가 어디고 바닥은 어디고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전 투자 입장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초소형 위성입니다. 위성이 한 대가 아니죠. 그리고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요. 옛날에 위성을 보면은 좀 땡그랗고 대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로켓을 쏠 때 한 대밖에 안 실려요. 하지만 이 초소형 위성 체계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로켓에 한 번에 뭐 5대, 많게는 20대 이렇게 대량으로 실을 수 있다는 게 힌트입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최근에 로켓을 재사용 한다든지 로켓의 발사 비용이 매우 저렴해졌거든요. 위성의 시대는 오고 위성을 많이 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주 인터넷 시대가 옵니다. 우주 인터넷 시대가 오면 초소형 위성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섹트랙아의 성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이런 기회를 남들보다 빨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햄버거 10배 먹는 작전으로 가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438억 정도 이 위성을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섹트랙아이는 중소기업입니다. 한 방에 438억의 매출은 최근 매출액의 50%, 47%죠? 48% 정도에 차지합니다. 위성이 싸졌다 하지만 자동차에 뭐 1000대 같이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에요. 한두 대만 수주를 받아도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합니다. 장점이 있죠. 섹트랙아이는 하나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하나 자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연동을 하면서 서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도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을 계약했다고 하고요. 소형, 경량, 고성능이기 때문에 군집 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대가 군집을 하면서 이 촬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정확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세밀하게 여러 지역을 볼 수 있고요. 섹트랙아이는 고해상도 초소형 위성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 거는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는 5위,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는 뭐냐? 전혀 다른 회사가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회사도 없어요. 인공위성 사업은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성장을 탄다면 경쟁사가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섹트랙아이가 유일하고요. 대한민국 국방부 나라에서 일을 준다면 외국에 주기는 힘들죠. 보안이 걸리고 군사력이 걸리기 때문에 섹트랙아이에 밀어줄 수밖에 없는 매우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이는 이미지를 보면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로켓을 쏴서 인공위성을 실지 않습니까? 우주 발사체 기술은 대한민국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매우 뒤쳐졌습니다. 미국이 넘버1이고요. 그럼 0년, 그리고 EU, 유럽이죠? 3년 차이가 나고요. 중국이 꽤 높습니다. 7년 차야. 일본과 중국이 비슷합니다. 한국은 뭐냐? 8년 차가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한 10년 뒤는 넘버 3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작년에 투자해서 대박 먹고 나왔죠. 지금은 저는 섹트랙아이 하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섹트랙아이는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위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냐? 미국 1등, 프랑스 2등, 이스라엘 3등, 중국 4등, 대한민국이 5번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성 능력은 5번째예요. 업체는 달랑 하나, 섹트랙 아이죠. 그만큼 섹트랙 아이가 카이스트 대학생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성과가 이제야 나오고 있고, 앞으로 뭐 이스라엘, 중국 잡을 수 있겠죠. 뭐 프랑스까지 잡았으면 좋겠는데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발사체는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수준인데 위성은 5번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생산과 제조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가격 경쟁이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좋게 보고 10배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템버거 전략이라고 하죠. 섹트랙아이가 만든 인공위성이 스페인도 지금 쓰고 있고, 중동의 UAE도 쓰고 있고요. 최근에 연구 개발하는 거는 스페이스 I T인데요. 이 제품이 초고 해상도 지구 관측용 위성인데 매우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규모는 21년 21조 했는데 31년 36조가 된답니다. 매년 한 35%의 성장, 고속 성장을 하는 섹터입니다. 인공위성, 위성의 시대는 바로 와 있고요. 내년부터 급격히 상승할 거고 있고, 저는 25년을 중요한 타임이라고 봅니다. 왜냐? 누리호 4차가 25년에 발사하기 때문에 주식은 또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미리 투자를 했는데 혹시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10배 갈 섹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리 샀어요. 뭐 한 1년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냐? 25년이기 때문에 저는 24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6월 이후 지금 단가에 있다면 전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두산을 대박이 났다가 지금 못 팔아서 배가 아픈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 투자를 했어요. 두산은 또 장기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섹트랙아이는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투자 그리고 성장주 투자도 좋은 타임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저는 목숨 걸고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들어간 거는 미리 투자를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노리고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시장은 매년 35에서 40% 성장을 한답니다. 하나시스템이 비슷한 하나시스템이라는 또 회사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25년 매출이 5조 원 달성을 한다고 하네요. 한국판 스타리크를 꿈꾸는 하나가 최고입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LG, 삼성, 현대가 있는데 우주 사업은 하나가 최고예요.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섹트랙아이가 어디 겁니까? 하나입니다. 섹트랙아이가 벤처기업 같고 중소기업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돼요. 10년의 미래, 20년의 미래를 본다면 3조, 5조가 간다고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두산을 매수했던 이유는 두산 로보티스,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런 회사들 매출 빵입니다. 매출 별로 없어요. 그러나 로봇 시대가 온다는 이유 하나로 3조, 4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섹트랙아이가 왜 3조가 안 갈까요? 저는 3조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3천억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미리 이 시대를 보고 3천억 아래때 매수해서 3조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단순하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새로운 희망을 섹트랙아이로 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이미지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쇼핑몰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한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벌써 인공위성을 2기를 최근에 발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아마존이 이젠 쇼핑몰로 먹고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세형도 쇼핑몰 하는데 그거 갖고 못 먹고 살아요. 그냥 용돈 버는 거예요. 아마존은 물론 저랑 비교하기 틀리지만 아마존도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신사업을 안 하면 쇼핑몰 하는 아마존이 우주 사업을 한다.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쪽 사업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라는 말도 있고 약간 또라이라는 말도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실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 X를 더 좋아하고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는 스페이스 X 우주 사업에 미친 사람이에요. 화성에 간다고 하고 뭐 우주 인터넷은 벌써 어느 정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과 머스크, 스페이스 X가 치열하게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업이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경쟁사가 확실히 있다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 위성을 3,236개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이룬다니까요.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24년까지 시작을 한다니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이 위성 인터넷 사업에 투자를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돈세형은 뭐 미래를 너무 빨리 봐서 벌써 2, 3년 전부터 투자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10배 먹을 사람인데 10배 먹으려 들어갔는데 뭐 1, 2년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다렸다가 10배 꼭 먹고 나오렵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북한이에요. 북한도 위성을 자꾸 쏘고 그래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2번을 발사했는데 발사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땡큐죠. 저는 북한을 매우 싫어하는데 공산당을 싫어해요.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투자가는 뭐 싫어하건 공산당을 싫어하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뉴스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가 입장에서 북한이 이렇게 인공위성을 쏴댑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경쟁입니다. 군사력도 경쟁이에요. 북한 애들도 깝죽거리고 인공위성을 쏴대고 러시아의 우주기술을 배운다고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바보입니까? 다 왜 합니까? 전쟁을 벌이려면 이 정보가 중요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경쟁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위성 투자 안 할까요? 여기서 100%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이 군사력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섹트레가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좋죠? 이렇게 투자는 접근하면 돼요. 저는 섹트레가이를 사실 3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 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돈세형은 초반에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2, 3년 작은 금액으로 계속 투자를 했고 돈을 꼴고 있고 벌었다 잃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 섹트레가이의 패턴을 읽었어요. 그 뭐냐면 섹트레가이는 누리호 발사와 매우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누리호는 1차, 2차, 3차 다 성공했죠? 전 성공하면 주식이 더 날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 대형주만 했던 사람이라 중소형주는 잘 못해요. 그러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해야 되고 전 변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누리호와 연동이 되는 주식이다. 그러면 이벤트 투자, 스케줄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의 투자죠. 누리호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어떤 때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저는 확실하게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잃면서 배웠어요. 돈을 벌었다가 날리고. 그러니 제가 요번에는 4차 발사할 때는 만약에 날짜를 정해지면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적어도 100%, 200% 먹을 게 뻔해요. 누리호 4차가 발사하기 전, 한 10일 전, 10월 전에 그냥 넉넉하게 50%는 팔 거예요. 한 200%, 300% 먹을 수도 있죠. 적게는 100% 먹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저는 내년 여름에 집중 투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니 주는 돈 아닙니까? 이벤트 투자. 이번 두산을 내가 놓치긴 했는데 이것도 두산도 지나고 보니까 이벤트 투자했던 거예요. 20만원, 30만원 너무 묵심나지 말고 16만원 갈 때 한 50% 던졌던 게 맞는 거예요. 이벤트 마감은 결정 났던 거 아니에요? 두산 로보티스 상장 전에 매도를 했던 게 두산 로보티스 상장 전에 매도를 하였던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변했어요. 변해야 돼요. 주식 투자가는 변하고 배워야 되는데 전 섹트레가에서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접목시키냐? 확률이 높고 좋을 때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누리호 4차, 5차, 6차 발사를 하는데 4차는 25년 발사를 합니다. 5차서부터는 섹트레가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 5차, 6차에서는 섹트레가이가 5대씩 실립니다. 섹트레가이 유성이 실리고 돈을 버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 중요한 타임이 25년 4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24년 여름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발사 전에 적어도 50%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할 생각입니다.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투기판이고 이렇게 이벤트 투자를 하고 장난을 치는 거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섹트레가의 따끈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6% 성장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33%. 성장주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의 성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섹트레가이가 벌써부터 23년 상반기에도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24년, 25년, 특히나 25년엔 매출이 매우 크게 상승합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실적도 좋다. 매출액을 보면 고만고만 하다가 23년부터 조금 오르고 24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25년부터 급성장을 할 것 같아요. 배당도 줍니다.
뭐 조금이지만 하여간 배당을 조금 주는 회사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성장 배당주가 될 수도 있죠. 일단은 배당을 준다는 거에 만족을 하지만 배당 수익은 적다. 하지만 3년 뒤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 회사가 배당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그게 성장주입니다. 미래 실적인데요. 24년도에 보면은 이 데이터가 맞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누군가 낸 거고요. 24년 보면은 매출액이 23%, 23년도도 매출액이 30% 성장을 하죠. 그리고 25년도도 26%.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년 연속 급성장을 하는 회사는 맞다.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 2,600억. 이 정도면 2차전지 못지않게 성장을 하고요. 2차전지는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공위성을 공부하다 보면 이 인공위성이 4년이나 3년이나 지속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세팅되면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섹트레가이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2판 4판입니다. 여기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꼭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섹트레가이 가치평가를 돈센스타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2,600억이 싸죠. 그러나 매출액이 좀 적어요. 25년 매출액이 1,900억 정도 성장을 하고요. 25년 영업이익은 한 184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25년이니까 2년 땡겨왔죠. 성장률은 2년 정도 최소 땡겨와야 돼요. 그럼 180억에 10배를 해준다? 그럼 1,800억이죠. 섹트레가이는 또 자회사가 2개나 있어요.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영상을 파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 사업도 저는 유명하게 생각해요. 2개의 회사를 1,000억씩 줘서 2,200억 가치를 저는 줍니다. 섹트레가의 지금 가치는 4,000억 정도 돼야 돼요. 53% 정도 저평가입니다. 50%는 더 상승해야 되죠. 최소. 그러면 현재가가 28,700원이니까 1.53원 하면 적어도 44,000원. 10년의 미래 성장이 있기 때문에 44,000원을 뛰어넘어 1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 먹거리는 미래의 사업은 뭐가 있느냐. 자회사 SIA가 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구글하고 또 협업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우주, 밸류체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오고요. 하나예요. 섹트레가이. 섹트레가이 핵심은 위성, 그리고 적에도 위성. 이 성장이 매우 커진다. 핵심은 뭐냐? 3년에서 4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 한번 세팅되면 그냥 빼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띄우고 지속적으로 바꿔주고 해야 돼요. 가장 큰 매력이더라고요. 자동차는 10년, 냉장고도 10년, TV도 10년인데 이 비싼 위성이 한번 세팅하면 3년에서 4년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매출이 오르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유지되겠죠. 어제 9시 오전에 시장이 무너지길래 제가 2억 정도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섹트레가이를 질렀는데 27,800원에 제가 동시효과 질렀어요. 뭐 계좌가 많으니까 한 1,000주 질렀는데 달랑 9주만 결제된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았고 타이밍이 맞았는데 결과는 안 잡혔으면 꽝이죠. 9주 갖고 뭐 돈 되겠습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잡을 때는 동시효과니까 그냥 확 낮춰서 잡았으면 됐고, 이번 두산도 실패한 거는 과감하게 감이 왔을 때는 그냥 던졌으면 되는데 그런 과감성이 실전에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자책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각자 실전 매매법은 각자 반성하시고 자책하시면서 뒤돌아보고 실전은 계속 본인들이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해야 돼요. 28년을 하면서 계속 바뀌려고 하는데 좀 바뀌었겠죠. 그러니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았는데, 돈세형의 강점은 뭐냐면 항상 투자를 변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거기서 또 배워요. 두산도 지금 뼈저리게 배웠어요. 단기 투자에서 실패한 거지만 장기 투자는 저는 두산이 맞다고 생각해요. 두산의 분석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마성으로 가고 이벤트로 간 거는 너무 넉넉하게 했지 않나,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섹트레가이 돈세형 투자 현황인데 2만 주를 갖고 있고요. 평균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이상하게 싸게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37,900원이고 현재가가 28,700원. 7억 9천을 투자했고 지금 6억 정도니까 한 1억 9천 정도 손해죠. 24% 손해인데 저는 24% 손해가 별로 충격으로 안 와요. 분명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3년을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많이 들어갔죠. 최근에 많이 들어갔고 얼마 전까지는 얼마 안 들어갔어요. 3천, 5천 들어갔는데 제가 3년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저는 분명히 내년에 큰 돈을 번다고 자신합니다. 벌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매도가 중요하겠죠. 매도가. 섹트레가의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돈세의 투자를 이때부터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르다가 하락을 했고, 돈세 여기서 22,200원에 제가 여기서 2억을 질렀는데 못 잡았고요. 안 잡혔어요. 100원 차이로. 이게 한 5개월 만에 5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또 벌었다가 누리호 3차가 성공하면서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성공했는데 하고서 요때 또 들어간 거예요. 요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더 하락을 했습니다. SK네트워크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길게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 이런 좋은 타이밍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한번 과감하게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돈세형의 매집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3차로 돈을 들어갈 때는 돈세형은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중이 한 20% 30% 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3년의 이벤트를 이렇게 누리호 발사하면서 이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25년 이렇게 터진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먹으면 됩니다. 이때 더 들어간다? 10억대가 넘겠죠. 10억 이상을 내가 투자할 생각인데 10억에서 100% 먹어도 10억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산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 짜잔하게 투자를 했던 거고 큰 싸움에 이기면 됩니다. 두산도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올라가요. 장난친 거예요. 이 방송 끝나고 두산 방송 할 건데 장난친 거예요. 장기적으로 또 가시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섹트레가이는 이벤트 투자, 성장주 투자 확실하니까 내년 여름에 자금을 딴 데서 많이 모으시고 한방 노려봅시다. 인생 한방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성공 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 100억!